안녕하세요. 왕초보 주식TV의 두리입니다. 자, 오늘 HLB 주주님들께서는 주가 하락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공포감까지 밀려오는 고통을 느끼셨을 거라 추측해 봅니다. 특히 10월 24일 주가가 최고점인 21만 3,900원을 찍을 때 주가가 훨씬 높은 곳으로 갈 거란 확신에 찬 믿음으로 매수하셨다가 물려 계신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거의 2달 가까운 시간 HLB는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이런 관심에 부합하며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HLB에 대한 분석과 기사에 대한 해석을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한 시점에서 HLB 주주분들은 자신의 공포감을 덜어줄 수 있는 정보와 영상을 계속 찾아보시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오늘같이 힘든 날 고통받고 계신 HLB 주주님들께 오늘은 소액주주 흔들기입니다. 공포심에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주가는 곧 날아갑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려고 방송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매도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다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분명 어렵고 복잡한 주식이지만 어느 한 포인트는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가의 방향을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알 수 있는 포인트만이라도 확실히 알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오늘도 HLB 공매도 포지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일 HLB 종가는 13만 6,300원으로 7.78%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차트상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12만 5,300원에 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최종 지지 라인에 많이 접근을 한 모습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12만 5천원, 5,300원 지지 라인은 깨지면 7만원 중반대까지 지지 라인이 없기 때문에 깨짐과 동시에 투매가 나올 확률이 꽤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 라인은 확실히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HLB 이때 1차 OS 목표 미달로 하한가 2번 맞고 그 다음에 임상 상장 성공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다이렉트로 10월 18일까지 쭉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쪽에 지지 라인이 생성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따라서 제가 보는 이 마지노선이 12만 5,300원이 깨지면 여기 7만 5천원 요 중반대까 7만원 중반대까지는 지지 라인이 없어가지고서는 깨지면 투매가 나올 확률이 요 지점까지는 투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은 확실히 지켜주면서 주가가 움직여줬으면 합니다. 자, 오늘 공매도량은 26만 1,274주로 공매도 대금은 363억, 총 거래대금 2,728억 중 13.32%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공매도량이 이렇게 늘었다가 줄었다가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며칠 이 12일부터 어제까지 좀 잠잠했죠. 잠잠했다고 해서 공매도 세력은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며칠 동안 잠잠하던 공매도량이 오늘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맞췄어 뭐 그러니까 제 말 믿으세요 뭐 이런 말 절대 아니에요. 이런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린 주가가 혹은 공매도 세력이 어떤 포지션을 잡고 언제 공격해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보시면 공매도 세력은 언제든지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고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린 공매도 세력이 적다, 이겼다, 이젠 들어오지 않는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 공매도 거래량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근거 없이 뭐 게시판이라던가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한테 들려오는 뭐 HLB 공매도가 죽었네, 이번 판은 개미가 이겼네, 뭐 이렇게 들려오는 말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주식 HLB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듣기 좋을 수는 있는데 믿으면은 안 되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주가를 높이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듯이 공매도 세력들도 어떻게든 주가를 낮춰서 자신들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매도가 들어오고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매도가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는 안 칠 겁니다. 막 이런 생각은 아예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언제든 들어올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의 주가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5일 공매도 잔고 금액은 7,442억으로 전날인 14일보다 700, 177억 상승하였습니다. 15일까지 공매도 잔고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가는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주가가 상방 혹은 하방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분명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차트, 보조지표, 모멘텀, 그날의 시향과 섹터의 방향 등등 파고들자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정말.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그날 종목에 이슈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몇몇 종목의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차트를 잘 보십니까? 지금 이글벳 차트를 제가 켜놨는데 이 이글벳 차트를 보면 주가가 앞으로 어디서 올라갈지 어디까지 떨어져서 떨어진 다음에 반등이 나올지 뭐 이런 거 잘 보십니까? 일단 저는 잘 못 봅니다. 그리고 저 차트를 자세히 공부하지도 않았고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보조지표 같은 거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요.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자, 그럼 저는 차트에서 무엇을 보냐면 크게 움직인 날들만 봅니다. 여기 장대양봉 그러면서 거래량 터졌고 여기 장대양봉 나오면서 거래량 터졌고 이쪽도 점상 가고 장대양봉 나오면서 거래량 터지고 이런 날들만 보는데요. 이제 이런 날들은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이 차트를 움직일 무언가가 이슈가 있었다는 뜻인데요. 이 이글벳은 제약바이오주 섹터에 속해 있고요. 이렇게 앞에서 상한가를 치고서는 움직인 날은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관련돼서 막 주가가 솟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근에는 흑사병이 돌아서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고 다음날도 크게 치고 내려왔고요. 자, 그런데 마지막 날은 상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처음에 막 터졌다. 그리고 우려가 됐다. 라고 하는 기사가 그날 많이 뜨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좀 잠잠하면 주가가 떨어졌다가 또 어느 동네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진이 나왔다 그러면 또 올라갔다가 또 잠잠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확진이 아닌 그냥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의심된다라는 정보로는 잘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또 확진이 나야만 또 주가가 움직이고요. 자, 이 이글벳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움직인 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치료제가 없는 돼지 열병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였고요. 또 이 흑사병도 전염병이고 지금 치료약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뭐 유럽에서는 한 2,500만 명 정도 이 흑사병 하나로 죽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제약바이오주 관련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 확진이 두 명이었다가 또 주말에 한 명 더 나왔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죽어 있죠. 다음으로 보실 거는 남영비 비안 차트인데요. 제가 이거는 몇 번 올려드렸고 제가 매매한 것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가 움직임이 거의 없죠. 그러다가 빵 터져서 6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가 나옵니다. 이날이 남영비 비안 경영권을 매각한다는 이슈가 터졌을 때 이렇게 훅 움직여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입찰 한해 모네 뭐 이런 소리가 나왔죠. 그러면서 주가는 일단 남영 비비안이 경영권을 판다라고 하고선 이렇게 쭉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뜨는 게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을 때 주가가 다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죽었다가 또 최종 협상이 마무리될 쯤에 다시 한번 주가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13일 최종 협상은 마무리가 되고 이 이슈는 죽어버리면서 주가는 죽어버리죠. 다음은 남선 알미늄입니다. 알미늄입니다. 이게 남선 알미늄이 딱히 모멘텀이 있어서 갔다기보다는 이낙연 대선 관련주로 엮이면서 갔습니다. 작년 12월 달서부터 이낙연이 차기 대선 주자 1위로 올라오면서부터 주가가 움직였고요. 그리고 하락하면서 횡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낙연이 대선 주자 1위로 되면서 또 올라가고 죽었다를 반복하다가 요즘에 또 대선 주들이 막 움직일 때 상한가를 쳤다가 오늘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한가를 기록한 이유는 이낙연의 동생이 원래는 남선 알루미늄하고 관련돼 있는 회사를 하고 있다가 형인 이낙연 씨가 대선 주자로 자꾸 주목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주가들이 움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서는 자신이 있는 회사에서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하한가를 가죠. 이제 남선 알미늄은 이낙연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재료가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주가는 앞으로 더 빠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HLB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종목의 매각 이슈 아니면은 대선 주자와 엮여서 뭐 혹은 어떤 질병에 의해서 제약바이오주가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주가는 상방 후 하방으로 굉장히 크게 움직이면서 탄력 있게 날아갑니다. 자, HLB의 1년 정도의 주가를 보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HLB는 이 리보세라님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었는데 이 2019년 초부터 보면 큰 뭐 임상이 성공을 했다 뭐 아니면 리보세라님 위암 말고 뭐 다른 암에 대해서 뭐 이상이 임상 이상이 성공을 했다 아니면 들어간다 뭐 이런 이슈로 왔다 갔다 했지만 여기 보면 6월 27일 날 하한가가 나오죠. 이때 하한가가 나온 이유는 뭡니까? 한 몸의 기대를 받고 있던 리보세라님이 1차 OS 미달로 실패한 것처럼 나와요. 이게 리보세라닙의 신약 허가의 전체적인 실패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실패했다는 뉘앙스만으로 1차 OS가 미달됐다는 이유만으로 2연, 이틀 연속 하한가를 가버리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횡보합니다. 횡보해요. 크게 저기 할 거 없이. 뭐 여기까지는 뭐 이때도 다른 거 삼상 이슈도 있었지만 직접적으로는 요때 주가가 확 움직이죠. 이렇게 주가가 확 움직이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리보세라닉 3상 임상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더 이상 모멘텀이 없었으면은 주가가 여기까지 더 안 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이슈가 나오냐면 유럽 학회에서 베스트 논문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또 가요. 재료가 급작하게 튀어나왔죠. 그러면서 또 갑니다. 그리고 삼각합병에 대한 이슈가 또 튀어나오고, 그리고 사전 미팅에 대한 일정이 잡히면서 이날 24일이었죠. 10월 24일 이때까지 한다라고 하면서 이때서부터 10월 1일, 10월 초서부터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슈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공매도도 계속 쳤죠. 공매도도 계속 쳤어요. 근데 공매도 계속 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물 먹었죠. 지금 이 라인까지 제가 6,600억 들어왔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라인까지는 계속 물 먹고 있어요. 6,600억은 아직도 손실 중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번 주에 사전 미팅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건데요. 아직까지 그 이슈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어요. 분명히 그게 좋게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신약 허가 신청이 순조롭게 이행된다는 기사가 나오면 분명히 주가는 또 갈 겁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HLB 같은 경우는 재료가 사전 미팅 결과가 좋게 나오면 일단 내년 4분기가 돼야지 신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재료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회장님이 말씀도 하고 있지만 리보세라닙이 위암 지금 3차, 4차에 대한 신약만 허가가 된 거지 다른 암종, 폐암, 뭐 간암, 대장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임상을 할 거라고 했고 5년 안에 5개의 신약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지금까지 보면 임상이 성공했고 임상이 실패했고 임상이 성공했고 논문상을 받고 그 신약에 대해서 사전 미팅을 해가지고서 신약 신청이 가능하게끔 서포터를 받고 이런 뉴스가 있을 때마다 주가는 움직여 왔고 지금은 기간 조정이 있는 상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남영비비안 같이 매각 이슈가 있어서 최종 협상이 마무리되면 그 이슈는 끝나버리고 주가도 죽어버리는데 HLB는 그럴 거냐라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재료가 이 종목에 있냐 없냐가 저는 길게 봐야 될지 짧게 봐야 될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길게 들어가는 개인 투자자는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죠. 저는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저점 라인을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진입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쪽에서 진입을 못했으면 일단 여기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기다리고 다음 라인은 여기니까 75,000원 선, 뭐 7만원 여기까지는 기다려 볼 건데 그건 단기적인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여기를 깨고 내려와서 여기를 찍던 뭐 더 내려오던 그게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덜 중요한 얘기가 될 수는 있어요. 어, 우리처럼 개미 투자자들은 길게 볼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서는 여유롭게 1년, 2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할 만한 여유가 없죠. 대한민국이란 곳에서는. 그래서 어떻게든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또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만 이 선만 깨지 않으면 분명히 전고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멀지 않은 시간에 이 이슈로 인해서 적어도
본절 탈출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건 제 뇌피셜이래요. 제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얘가 이 선을 최소한 지켜주고서는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서 주가가 움직이면 최소한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솔직히 이 라인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내년 4분기까지 신약이 허가가 된다고 하고 그래도 1년이란 시간이 비어가지고서는 이슈가 전혀 없을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HLB 지금 중국에서 지금 다른 암종에 대한 그 며칠 전에 그 헤파티님인가? 그 간에 대한 치료제로도 지금 상용화하고 있고 그건 이상만 해도 지금 약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결과도 있고 뭐 이런저런 뉴스 제가 솔직히 뭐 하나하나 다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찾아보시면 알 거고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는 여기를 지지 라인으로 잡고 여기가 깨지면은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7만 원 중반 원대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가 움직이는 확실한 포인트 하나는 그 종목이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이슈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서 판단이 된다고 봤을 때 HLB는 앞으로 가질 재료들이, 까지지 않은 재료들이 많다는 것이 제 생각에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이거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데요. 앞으로 나올 항암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장창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거란 황식까지는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 라인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자꾸 공격이 들어오고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죠. 지금 이 라인에서 지금 6,600억이 지금 물려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 라인 밑에는 공매도 6,636억이 묶여 있어요. 이 위에서는 다 손실이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가만히 6,636억을 갖다가 고스란히 그냥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걔들 이자가 맨날 맨날 나간다고요. 그리고 한두 푼도 아니고 6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하겠죠, 걔네들도. 따라서 공매도 세력을 제가 한 달 가까이, 한 달이 조금 넘게 계속 추적을 해오고 있는데요. 적어도 이번 달까지는 음, 추적을 해 가면서 공매도 잔고량이 어느 시점에서 큰 변화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많이 빠져서 고민이 아니라 너무 고통이 크실 건데, 저도 뭐 이런 경우 수도 없이 겪으면서 지금 전업하고 있고요. 너무 뭐 제가 걱정하지 말란다고 걱정 안 하실 거 아니지만 그래도 몸 생각하셔서 술은 조금씩만 드시고요. 그리고 또 게시판 들어가 가지고요, 막 육개장을 끓였네 막 이런 얘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런 거 그냥 보지 마시고요. 그냥 자신이 믿는 부분을 갖다가 정리하고 결정하신 다음에 그 결정 포인트를 가지고서는 자신의 매수 매도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막 지금 막 게시판 들어가면은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많잖아요. 제발 그런 거에 좀 휩쓸리지 마세요. 그런 거에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도 몰라요. 물론 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게 무슨 심리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남 이렇게 남 못 되는 게 그렇게 희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포인트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처받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시면서 하루하루 주가에 너무 맘상해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까지 아주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네요. 죄송하고요. 다음 주까지 한번 공매도 잔고 변화는 계속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 한번 드립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십시오.